고등수학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수학 강사 한정빈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회를 시작하기 앞서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하려고 해요. 우리 아이가 수학상, 수학화, 선행학습을 들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학상, 수학화의 선행학습을 듣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오고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이 좋은 성적을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중학교 내신과 고등학교 내신은 그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냐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에서 받아오고 있는 등수 있잖아요. 그 등수에 곱하기 5. 곱하기 5를 한 숫자가 고등학교에 입학 후 우리 아이가 받게 될 등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참하죠? 모두가 고등과정에 선행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수학상을 1회독은 물론 2회독, 3회독 혹은 그 이상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구는 1등급을 받고 누구는 5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선행학습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 원인을 누가 빨리 캐치하는지 등급을 결정지을 수 있어요. 오늘 설명에서는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수업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수업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앞에 보이시는 이 두 문제는 실제 대치동 학교에서 출제된 기출 문제들이에요. 일단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너무 길죠? 네. 우리 아이들이 이 문제를 보고 느끼는 생각도 똑같습니다. 문제 상황 자체가 이렇게 길게 적혀 있다 보니까 문제를 읽다가 뭔 소리야? 하고 막혀버려요. 반면에 오른쪽 문제를 보시면 이번에 문제가 짧죠? 그렇지만 이 문제도 정답률이 50%가 넘지 않아요. 이 문제를 틀린 학생들에게 왜 이 문제를 틀렸냐고 물어보면 대답은 똑같습니다. 문제가 뭔 소리인지를 몰라서 못 풀었어요. 문제가 뭘 구하라는지를 모르는데 문제를 맞춘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를 해석하지 못한다. 중학교 때까지 늘 수학 성적을 잘 받아오던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자마자 이 문제 해석에서부터 막히고 있는 거예요. 납득이 가시나요? 실제 많은 아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고 이러한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준비해 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자료가 2021년도 수능 수학의 출제 방향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였다. 이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였다.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중학교 때까지는 평가 기준 자체가 개념들을 잘 외우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를 잘 풀 수 있는지까지만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짧고 직관적입니다. 물어보는 것 자체가 되게 잘 드러나 있어요. 바로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부터가 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문제들이 길어지고 추상적이고 표현 방식들이 낯설고 새로워지는 등 문제 해석 자체를 어렵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배우는 게 지금 급한 게 아니라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부터를 먼저 배워야 돼요. 개념과 유형, 수학을 공부할 때 필수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죠.
아마 어머님들도 너무나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모든 수학 수업이 이 개념을 가르치고 유형을 가르칩니다. 이게 개념이야. 이 개념이 이렇게 나와. 그리고 이 유형은 이런 개념이 쓰여 있어.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끊임없이 반복하고 달달달 암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모르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문제가 뭐냐?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이거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문제를 냅니까? 무슨 문제를 내죠? 신유형. 아이들이 못 본 문제들. 거기서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개념과 유형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문제가 가지고 있는 서술 구조의 특징, 그리고 표현 방식의 특징을 모조리 분석합니다. 마치 영어 수업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 문제는 조건 해석에 집중을 해야 되는 문제인지, 이 문제는 구하고자 하는 값에 집중을 해야 되는 문제인지, 구하고자 하는 값에 집중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표현 방식에는 어떠한 특징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표현 방식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다르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괴롭혀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 분석이 끝난 뒤에 문제 분석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기록하게 시킵니다. 학생들에게 직접 적게끔 시켜요. 이 과정을 솔루션 키워드를 적는다 해서 저는 솔키라고 부릅니다. 수업 시간에 모든 문제를 풀기에 앞서 이 문제 분석과 솔키를 적는 시간을 갖고요.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숙제를 풀 때도 이 솔키를 적는 것을 의무적으로 시킵니다. 문제 해석하는 방법 자체를 계속 향상시켜야 돼요. 이 과정을 실제 문제를 예시로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어머님들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네, 머리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를 하나 준비해 봤어요. 이 솔키를 공부함으로써 추가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 두 사진은 같은 문제죠. 네, 서로 다른 두 학생의 숙제 교재 상태입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별표 하나가 딸랑 쳐져 있잖아요. 이게 중요해서 별표를 쳐놓은 게 아니에요. 문제를 쭉 읽다가 조금만 이해하기 어렵거나 처음 보는데 싶으면은 별표 치고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이 문제를 다시 볼까요? 안 보겠죠? 어떠한 수학적인 성장도 일어나지 않고 단순히 문제 낭비에 그치지 않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학생을 보시면은 이 학생도 틀렸어요. 이 학생도 틀렸지만 같은 오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른쪽 학생은 문제의 조건을 해석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될지 전략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죠. 이 고민하는 시간, 이 시간 자체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문제를 본다, 문제를 푼다. 되게 심플한 단계잖아요. 이렇게만 들으면 누가 수학을 못해요. 그쵸? 네. 하지만 이 단계가 심플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느끼는 부담감이 굉장히 큽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문제를 봤을 때 문제를 푼다에 도달하는 그 길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이 솔키를 적는 연습을 한 학생들은 이 문제를 본다와 푼다 사이에 중간 단계가 추가되는 거고, 이 단계는 문제를 푼다의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문제를 못 풀었다고 하더라도 이 한 단계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쌓이게 돼서 결국에는 사고의 성장, 그리고 문제를 푼다에 도달하게 해주는 거예요. 수학적인 성장은 결국 스스로 공부할 때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 수업은 그러한 과정을 극대화시킨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다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시험이 끝나고 나서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시간이 없어서 문제를 못 풀었어요. 왜 우리 아이들만 항상 시간이 부족할까요? 옆집에 김철수는 문제 다 풀고 검토도 2번이나 했다는데. 시간이 부족한 이유로는 저는 2가지를 꼽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문제 해석입니다. 문제 해석 자체가 느리면 당연히 문제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2번째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인데,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잘 풀어요. 정말 생각 없이 잘 풉니다. 이게 무슨 소린지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네. 대한민국 3대 대학교인 고려대학교에서는 영화관이 없습니다. 고려대학교 거리는 영화관이 없어요. 이 명문 고려대생들은 영화를 보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되느냐? 옆 동네인 성신여자대학교 거리를 가야 돼요. 그럼 이 성신여자대학교까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먼저 안암역에서 지하철을 타고요. 동묘암역에서 1호선으로 환승합니다. 동대문역에서 4호선으로 환승을 해요. 환승을 2번 하고도 3개의 역을 더 가야 도착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요약하면 이런 루트가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상하고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그쵸? 이게 뭐냐면 제가 실제 고려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 당시에 새내기 시절 1달 동안 다녔던 루트입니다. 왜 이렇게 다녔냐면, 서울은 지하철이 워낙 잘 돼 있다. 지하철로 못 갈 수 있는 데가 없다. 그런 말만 들었어가지고 저는 지하철만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하지만 실상은 어떻죠? 걸어가도 이것보단 빠르고요. 버스를 타고 가는 게 가장 빠르고 싸겠죠? 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하철만 타고 있어요. 다음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 왼쪽과 오른쪽은 똑같은 문제에 대한 2가지 풀이입니다. 그럼 이렇게 2가지 풀이를 놓고 보면은 당연히 어느 풀이를 택해야겠어요? 오른쪽, 짧은 풀이. 네. 어머님들이 차라리 시험을 보셔야겠어. 네. 어머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이렇게 풀고 있어요. 왼쪽 풀이. 왜 이런 실수를 반복하냐면, 우리 아이들은 문제를 봤을 때 수학이잖아요, 수학. 수학이라서 숫자와 시계만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이 숫자와 시계만 집중하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 식을 줄줄줄 적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지하철을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시만요. 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그림만 그리고 나면은 식으로 한쪽을 채우던 풀이가 단 2줄로 압축이 돼요. 이게 바로 제가 수업에서 너무나도 강조하는 그래프적인 사고입니다. 문제를 그래프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문제 상황을 그래프로 해석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 50분이라는 제한된 내신의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시간에 쫓기지 않고 오히려 시간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적인 사고가 필수예요. 아직 중학생인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그래프적인 사고와 이러한 풀이 방식들은 너무나도 생소하고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모든 풀이들을 바꿔야 됩니다. 이번 겨울방학 동안 이 그래프적인 사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끊임없는 반복과 연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설명드렸을 때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어요.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나요? 모든 문제를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문제를 이렇게 푸는 게 효율적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지하철 타고 가는 게 더 빠를 때도 있죠.
식으로 푸는 게 더 빠른 풀이들도 있어요. 언제 식으로 풀고 언제 그래프로 풀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알죠? 우리 아이들이 직접 경험해 봐야 됩니다. 어떤 풀이를 이용할지는 우리 아이들이 직접 경험해 봐야 되고 직접 그 판단의 근거를 세워야 되는데 그 판단의 근거를 세울 수 있는 단계를 제가 미리 마련해 뒀죠. 솔키, 문제 해석. 제가 강조하는 문제 해석. 그래프적인 사고를 할 줄 알게 된 학생들은 이 문제 해석 단계에서 대수적으로 접근할지, 기하적으로 접근할지 판단하고 어떤 것이 효율적일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 해석 단계에서의 고민이 다시 그래프적인 사고를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 해석 자체를 어떻게 하면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 수 있을지 계속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두 과정이 계속해서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이런 상호작용이 결국에는 수학적인 성장 그리고 등급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내신이란 5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동안 문제를 해석하고 풀이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그리고 제 수업은 이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과 문제를 풀이하는 능력 자체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 수업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수업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저희 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대상은 당연하게도 예비 고1이고요. 1월 3일 화요일입니다. 1월 3일에 개강을 해서 화, 목, 토 주 3회 같은 시간에 진행돼요. 수업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테스트 시간을 포함해서 총 4시간 동안 진행되고요. 점심 식사 후에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제가 클리닉 시간을 마련해 뒀습니다. 이 시간 동안 그날 배정받은 숙제들 그리고 숙제를 하면서 나온 질문들을 모두 해결하고 가는 거예요. 수업의 구성은 일단 12회 동안 수학상 전범위를 나갑니다. 그 뒤에 9회 동안 수학 하의 진도를 나가요. 마지막으로 총정리. 총정리 1회. 복습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겠죠. 총정리 1회 시간을 마련해 놨고요. 교재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수학상, 수학하 두 과목 모두 수업교재, 숙제교재, 자체교재로 진행됩니다. 각각 자체교재 2권씩 진행되고요. 이 자체교재는 제가 강사생활 하면서 중요하다고 느낀, 꼭 필요하다고 느낀 문제들은 모두 모아뒀어요. 모의고사, 사관학교, 그리고 대표 시중 문제집, 그리고 필수적이죠. 강남권 내신 기출들. 이 중요한 문제들을 모두 제가 선별해서 넣어놨고요. 문제집의 난이도를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센 문제집 아시죠? 센 B스텝부터 시작해서 일품 정도까지를 수록해 뒀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여기 추가 프린트가 적혀 있는데 이 추가 프린트가 뭐냐면 교재에 수록된 문제들보다 더 고난이도 문제를 원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에게는 제가 직접 제작한 심화 프린트를 추가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수업 구성 아까 말씀드릴 때 수학상 나가고 수학하를 나가잖아요. 이 수학하를 나갈 때 우리 아이들이 수학상을 또 까먹어요. 당장 1학기 내신은 수학상이 진행되잖아요. 그럼 수학상에 대한 감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수학하 수업을 나가는 동안 수학상에 대한 복습 프린트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래 시간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에 다른 나머지 사항들은 제가 설명의 자료에 다 넣어놨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가 결정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벌써부터 고등학교 내신 대비에 대해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어머님들의 그러한 고민을 작게나마 해소해 드렸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기본을 가장 중요시하는 강사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고등수학의 기본이란 이 문제를 해석하고 풀이하는 능력입니다. 이번 겨울방학 우리 아이들의 기본을 확실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학강사 한정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